저는 세일포인트 코리아의 김환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아이덴티티 보안 이야기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답변하고 채팅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직접 서비스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이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이전트를 기업 안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통제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밸런스 게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신입사원에게 회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어드민 권한 주기 또는 AI 에이전트에게 회사 전체 시스템 어드민 권한 주기. 어떤 게 더 위험할 것 같으신가요? 네, 물론 둘 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사람에게 저렇게 다 권한을 주면 안 되지라고요. 하지만 오른쪽은 이 AI니까 우리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AI 에이전트가 더 빠르고 더 많이 더 광범위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권한을 주면 사람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됐죠. 네, 두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신입사원에게 담당 매니저 없이 무작정 무관리로 업무시키기 또는 이 AI 에이전트에게 관리 주체 없이 누가 쓰는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도입해서 사용하기. 조직에는 일반적으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도 있고 책임이 있고 승인 프로세스가 다 막 갖춰져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 AI 에이전트는 어떨 것 같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퇴사한 사람이 만들어 놓고 남은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의외로 비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AI의 문제는 기술 그 자체보다도 운영 주체와 책임 구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입사원이 본인의 개인 하드에다가 회사의 주요 문서를 마음대로 올리기 또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퍼블릭 AI, 뭐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클로드 등의 이 회사에 관련된 문서를 마음대로 올리게 하기. 어떤 게 더 위험할 것 같으신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조직이 이 AI를 도입하고 있고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설계 정보, 품질 자료 등 중요한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서 나오는지 명확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설비 도면이라든가 공정 정보, 협력사 정보처럼 유출되면 피해가 큰 정보들도 많이 있죠. 방금 이 세 가지 질문은 말 그대로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둘 다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 AI를 쓰지 말자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책임 아래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마켓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업 내 멀티 AI 에이전트 사용량이 약 327%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예상된 AI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조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경영진은 경영진의 92%는 앞으로 더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AI는 이제 해볼까 말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도입이 시작됐고요. 앞으로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은 현장 자동화라든가 지식 전수, 유지 보수, 품질 대응처럼 ROI가 바로 보이는 영역이 확실합니다.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더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AI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이 AI 리서치 에이전트의 제로 클릭 취약점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데이터가 실시간 유출되었습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전트 혼자 움직이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AI와의 비공개 대화 37만 건이 검색 엔진에 노출됐고요. 7월에는 한 기업의 이 채용 플랫폼에서 6,400만 명의 구직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금 현재 기업의 80%가 이미 자사의 AI 에이전트가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AI는 악의가 없더라도 잘못된 권한, 잘못된 연결, 잘못된 데이터 범위 때문에 의도치 않게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AI 보안은 해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용 안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왼쪽은 이 AI 에이전트가 의도된 범위를 벗어나서 실제로 저지른 행동들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시스템에 접근한 것이 38%, 39%, 접근하면 안 되는 데이터에 접근한 것이 38% 등입니다. 오른쪽은 이 AI 에이전트가 보안에 위험이 되는 이유입니다. 1위는 60%나 되는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특수 권한이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일을 잘할수록 더 많은 시스템에 접근하고 더 많은 데이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된 에이전트가 잘못 작동하면 사람 한 명이 하는 실수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고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생각해 보면요. 공정문서, 품질 데이터, 구매 정보, 협력사 정보, 그리고 설비 운영 데이터까지 이 하나의 에이전트가 묶어서 다루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가 만들어내는 문제점을 이 아이덴티티 보안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AI 에이전트의 아이덴티티 보안적인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성의 격차입니다. 어떤 에이전트가 사내에 있는지,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구와 이 플랫폼 전반에 걸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고요. 에이전트와 시스템 간의 접근 경로도 우리는 현재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버넌스의 일관성 부재입니다. 명확한 에이전트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요. 정책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 거버넌스와 통제가 분절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의 증가입니다. 에이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격 표면은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AI 에이전트는 이 새로운 기술인 동시에 기존 아이덴티티 보안 체계의 사각지대를 확장시키고 있는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 보안도 바뀌어야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 중심, 정적 권한, 정책 정책을 수립한 시점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머신과 AI 에이전트까지 함께 봐야 하고요. 실시간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권한을 주는 동작 방식도 우리는 필요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이 계정을 갖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사람, 머신, AI 에이전트가 연결된 전체 구조에 어떠한 위험을 만들고 있는가를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일 포인트는 AI 에이전트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에이전트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줄여서 AIS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시스템을 현재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AIS는 먼저 조직 내 어떤 에이전트가 존재하는지 식별하고요. 그 에이전트가 어떤 도구와 권한, 서비스 계정을 통해서 동작하는지를 관리합니다. 여기에 더해 각 에이전트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담당자가 변결된 경우에는 누가 이어받을지도 통제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검토와 리뷰를 통해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권한은 회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AI 에이전트도 사람 아이덴티티를 관리하듯이 동일한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 안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AWS 컨퍼런스에 저희와 이 세일포인트가 어떠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와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세일포인트는 이 SaaS 형태의 솔루션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 AWS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AWS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SaaS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2주 전입니다. 2026년 3월 16일 이 세일포인트와 AWS는 이 에이전틱 AI를 위한 유니파이드 아이덴티티 거버넌스 레이어를 구축했다는 전략적 협약 계약 SCA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은 세일포인트를 AWS의 기반 에이전틱 빌드의 프리펄드 아이덴티티 거버넌스 솔루션으로 지정하고 세일포인트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클라우드와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를 연계하는 통합 거버넌스 레이어를 함께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AWS와 세일포인트는 이 AI 에이전트의 아이덴티티 보안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통합 솔루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흐름은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이 AWS에서 AI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접근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세일포인트가 AWS SaaS 연동 설정을 통해서 이 AI 에이전트를 다 집계해 옵니다. 세 번째는 이 에이전트가 사용하고 있는 툴들과 연결하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 AI 에이전트 권한 리뷰를 실행하면서 본격적인 이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생성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성 이후에 거버넌스까지 가야 비로소 기업 운영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 핵심 개념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AI 에이전트에는 두 가지 접근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AI 에이전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흔하게 말하고 있는 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인데요. 이 AI 에이전트 측면에서 인바운드는 이 에이전트를 누가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는 이 에이전트가 회사 내에 어떤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냐는 질문이죠. 결국 우리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답해봐야 합니다. 이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사용자는 이 에이전트를 써도 됩니까? 이 에이전트는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입니까?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그 리소스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원증을 확인하고 부서를 확인하고 역할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출입 가능한 구역과 업무를 정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AI 에이전트도 결국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쓰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둘 다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이 아웃바운드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보안 측면에서 아주 낯선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이 기술 자체는 새롭게 보일 수 있으나 하지만 실제로 리소스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기존의 머신 아이덴티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AI 에이전트도 결국 서비스 계정, 토큰, 인증서, 시크릿 같은 요소를 사용해서 시스템과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웃바운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기존 아이덴티티 보안 관리 범위를 이 AI까지 확장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점도 있죠. 이 AI 에이전트는 사람이 쓸 수도 있고요. 다른 머신 어카운트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AI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즉, 이제는 이 에이전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누가 이 에이전트를 쓸 수 있느냐까지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AI 에이전트 관점에서의 인바운드입니다. 이걸 놓치면 사람이 에이전트를 통해 원래보다 더 많은 권한을 얻게 되는 우회적 권한 확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AWS와 세일포인트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 아이덴티티 측면에서 AWS는 각 에이전트에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합니다. 세일포인트는 이를 발견하고 소유자와 함께 거버넌스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아웃바운드 액세스 측면에서는 AWS는 에이전트의 외부 리소스 접근을 위한 인증을 제공합니다. 세일포인트는 최소 권한과 인증 관리를 통한 과도한 권한을 통제합니다. 세 번째, 인바운드 액세스 관점입니다. AWS는 기존 IDP를 활용한 사용자, 에이전트, 접근 구성을 지원하고요. 세일포인트는 역할과 접근 요청을 통해 이를 거버넌스합니다. 한마디로 AWS가 이 에이전트를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세일포인트는 그 에이전트를 통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세일포인트 관점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실제로 세일포인트의 AIS가 저희 세일포인트의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이 에이전트를 관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세일포인트 에이전트 아이덴티티 시큐리티는 AI 에이전트를 사람 아이덴티티와 같은 수준의 엄격함으로 식별하고 보호하고 거버넌스합니다. 중요한 이점은 5가지입니다. 모든 에이전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이전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AWS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에이전트들도 함께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에이전트들을 하나의 통합 컨트롤 플레인으로 관리할 수 있고 에이전트들에 대한 소유자를 최신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용자의 과도한 권리를 막고 정기 리뷰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이 AI 에이전트를 단순한 기술 객체가 아니라 운영 책임이 있는 보안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스크린 캡처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데모로 보여드렸으면 좀 더 좋겠지만 이 발표 특성상 이 캡처본을 좀 준비했는데요. 저희 세일포인트는 AWS에 생성된 이 AI 에이전트 거버넌스 플레인으로 집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사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는 계정 정보 또는 타겟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는 권한 정보를 집계해오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 에이전트도 같은 방식으로 모두 수집해 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AWS 에이전트 코어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배포된 에이전트들을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집계를 해오는 겁니다. 이 자동으로 수집하고 나면 다른 아이덴티티들처럼 이 속성 정보를 채워서 넣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관리할 수가 없고요. 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네, 세일포인트는 이 AI 에이전트를 딱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회사와 일하고 있는 전체 임직원, 그리고 외부 인력, 머신 어카운트와 함께 하나의 거버넌스 플레인에서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즉, 사람과 비인간 아이덴티티, 너뉴머드 아이덴티티라고 요즘 많이 부르는데요. 이 소유자 정보를 함께 단일 뷰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안 문제는 늘 연결 지점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 에이전트, 서비스 계정, 그리고 데이터 접근을 따로 보게 되면 저희는 부분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같이 봐야 실제 위험이 보이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를 저희가 모두 집계해 온 다음에는 저희는 이제 소유자를 지정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AI 에이전트는 조직 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누군가는 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에이전트를 만들었는지, 현재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검토하고 대응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일포인트는 각각의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오너를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디셔널 오너,
저희가 정부로 나뉘어지는 이 부 담당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 AI 에이전트의 소유 구조를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함께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고 앞으로의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구조가 중요한 점은 바로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이 프라이머리 오너, 정 담당자가 이 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 담당자는 이 토니와 조안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이 AI 에이전트가 사람보다도 조직 내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고 업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퇴사를 할 수도 있고요. 부서 이동도 일어나고 역할도 변경됩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에이전트가 잘 작동된다라고 하면 사람보다도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오래 남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는 항상 명확한 책임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 담당자인 이 매티스가 퇴사를 하면 또는 부서가 변경이 된다면 누가 이것을 담당해야 될까요? 당연히 부담당자인 이 토니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수기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승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중요한 것은 AI 에이전트의 주인 없는 체계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 항상 주인이시 관리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토니도 떠난다고 하면 다음 담당자인 이 조안에게 이 승계 구조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안까지 떠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세일 포인트는 이 조안이 마지막 최고 정 담당자였기 때문에 이 조안의 매니저에게 이 구조의 이 에이전트의 오너십을 넘기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로깅하고 관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증적 자료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고아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도록, 즉 주인 없는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소유자 외에도 저희 세일 포인트는 이 유저 인타이틀먼트라는 개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AI 에이전트의 인바운드 액세스, 즉 누가 이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리크루트 에이전트라는 것에 이 유저 인타이틀먼트 섹션이 있습니다. 이 인타이틀먼트들은 리크루터 에이전트 A, B, C, D, F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용자가 이 에이전트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권한 항목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용자가 리크루터 에이전트 A를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홍길동은 지금부터 이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자가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그 에이전트가 현재 갖고 있는 실행 권한을 사람이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인바운드 액세스 관점에서 사용자는 에이전트의 접근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 결과 간접적으로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모든 권한을 함께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이 간접적인 과권한 상태가 사람에게 발생되는 거죠. 이거 역시 조금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매티스라는 영업 담당자는요, 미국의 이 텍사스 지역의 영업 담당자입니다. 이 텍사스의 파이프라인에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현재 보유하고 있죠. 저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이 최소 권한 상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일즈 서포트 에이전트라는 접근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업 담당자가 영업 지원 에이전트를 쓰게 되는 것이니까 업무 생산성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일즈 서포트 에이전트가 매티스보다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 에이전트가 미국 전체 파이프라인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매티스의 직접 권한으로는 텍사스 파이프라인만 볼 수 있는데 AI 에이전트 통해서 미국 전체의 파이프라인에 결국 닿을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면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AI 에이전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일포인트는 에이전트 아이덴티 시큐리티와 데이터 액세스 시큐리티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AI 에이전트를 통해 자신의 접근 권한을 넓히는 상황을 식별하고 리포트해 드립니다. 이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직접 권한만 봐서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을 이 간접 접근까지 포함해서 보이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 에이전트, 도구, 데이터의 연결 구조 안에서 어디에서 과권한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탐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뷰와 판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검토해야 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트가 어떤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리크루터 에이전트가 특정 권한을 사용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접근을 계속해서 유지할지 아니면 줄일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 권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그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에이전트가 미국 전체의 파이프라인에 접근한다고 한다면 업무상 허용할 수 있어도 이 매티스라는 사람은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에이전트 쪽인지 또는 사람 쪽인지를 구분해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에이전트의 자체의 접근을 줄일지 아니면 사람의 에이전트 접근을 줄일지를 우리는 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탐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뷰하고 판단하고 실제로 최소 권한 원칙을 에이전트에 포함해서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이 AI 에이전트 보안은 에이전트만 따로 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에이전트를 쓰고 에이전트가 머신 계정을 사용하고 그 결과 데이터 접근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조직은 사람, 머신, 데이터 접근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를 각각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별로는 보여도 전체 위험은 저희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세일 포인트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통합 컨트롤 플레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회사에서 있는 모든 아이덴티티, 사람, 임직원, 외주 직원, 에이전트, 머신까지 모두 통합해서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이 AI의 사용상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이 섀도우 AI입니다. 조직 안에는 승인된 에이전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승인된 에이전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것들 아니면 외부 AI 도구들 또는 확장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AI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직에서 챗GPT라든가 클로드라든가 제미나이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죠. 저희 세일포인트의 이 SAIR은 이러한 사용들을 탐지하고 맥락을 보여주고 필요하면 회사 내에 승인된 AI로 사용을 유도합니다. 즉 단순 탐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맥락화하고 즉시 대응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죠. AI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파이드 에이전트 아이덴티티입니다. AI 에이전트와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발견하고 지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프리빌리지를 항상 지켜야 하죠. 그리고 기업 규모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는 거버넌스 체계를 맞춰야 됩니다. 네, 마지막 단계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AI를 먼저 도입하고 보안은 나중에 사고 나면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도입과 거버넌스를 동시에 빠르게 안전하게 함께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느린 혁신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AI가 혁신의 속도를 이끈다면 이 아이덴티티 보안은 그 혁신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AI는 분명 속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어지면 그 속도는 사고를 더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AI를 막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책임 아래 쓸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저희 세일포인트가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일포인트와 함께 안전한 AI 시대를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세일포인트의 김한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